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4월 15일 오늘 이제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4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증시 보시면 이제 상승으로 또 예쁘게 또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여기 지수 조금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종목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올라왔고, 뭐 굳이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급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에서 급등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제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은 좀 팔았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만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이제 살짝 0.1% 정도 이제 소폭 하락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좀 이제 특이한 거 뭐냐면 지수를 보시면 이제 살짝 올라와서 끝났거든요. 살짝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올해 최고점이에요. 네. 올해 1월달에 지수가 급등 나오고 2월달하고 3월달에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최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2242포인트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오늘 이제 4월달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3월 29일부터 이제 세야 될 것 같은데, 4월달 들어와서는 총 지금 아마 11거래일이고 3월 말 여기 상승 나왔던 거 있죠?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총 12거래일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이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 크게 올라온 게 없어서 그렇지 조금씩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12일 동안 연속으로 올랐는데, 요게 2006년도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최장기 상승, 타이 기록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2006년 4월달로 아까 얘기를 이제 봤는데, 2006년 이후에 13년 만에 신기록 세운 겁니다. 타이 기록이니까 내일 아마 상승이 더 나오면 이제 더 신기록도 갱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년 만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12월 달에 수급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증시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제 약간 하락인데, 여기도 이제 2월 달, 3월 달 고점을 이제 제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급 이제 보여드렸는데, 하나를 더 체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왜 그 거래소에서 잘 보면 이걸로 볼까요?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거든요. 둘 다 순매수죠. 요즘엔 이 수급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요것만 놓고 보면 이제 순매수 매집이 들어온 것 같은데, 둘이서 이제 각각 어디를 사고 있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로 보시면 돼요. 대형주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거래소 코스피 쪽 순매수가 1780억인데 여기 보시면 대형주 쪽은 1850억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더 산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대형주를 팔아서 어디를 사냐면 중소형주를 사고 있고, 외국인은 뭐 소형주를 조금 팔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업종 중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증권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증권 업종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주 쪽을 이제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고 개인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사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주만 가느냐, 중소형주는 안 가느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산 중소형주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잘 안 가요. 항상 그런데 늦게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든지 이제 그런 방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방송 시작 직전에 약간 방송창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김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잠시만요. 네네. 자, 일단 여기 이제 중국 소비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네, 지수는 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굳이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지 이런 쪽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지켜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있을 그 종목,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여행 관련주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화장품, 뭐 제약주일 수도 있고, 여행주일 수도 있죠. 아니,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요것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괜찮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가주 있거든요. 300원, 400원, 500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주식시장에서 이제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여튼 200원, 300원짜리 이런 것들이 급등해서 지금 400원, 500원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종목까지는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도 있지만 올라오는 것 중에 괜찮은 것도 있지만 특히 저가죠. 종목 하나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 보시면 이런 유들 있죠. 네. 이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닥인 것 같죠. 차트만 봐서는 그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 300원, 200원, 400원, 500원 이런 것들. 네. 이 완전히 이렇게 떨고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들었다 놨다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올라오느냐?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이 정도면 바닥이네. 너무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봤더니 이제 네 그렇죠. 뭐 이거만 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그 기업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막 상한가라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거 이제 이런 것들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손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바닥을 완전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급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정말 잘 잡아놓고 급등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뭐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약간은 잡아놓긴 했지만 완전하게 추세를 돌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잘 살피셔서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제 급등주들 중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괜찮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저가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를 하다 보면 이제 회원들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옛날에 뭐 중국 무슨 식품 포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성룡 광전투자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지 마시고 괜히 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매매해서 가슴 아픈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말씀을 좀 드렸고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저가주, 동전주들 저가주도 한 800원, 900원이면 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원래 1000원짜리, 1500원짜리였는데 투매가 너무 심해서 800원, 900원, 때로는 700원 갔다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투매가 나와서 그러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목에는 죄가 없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200원이었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200원, 뭐 300원 이러다 올라오는 건데 지금 급등해봤자 300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배열이 심한 차트들이 있어요. 정배열로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단기 급등 나왔다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 제로도 이렇다 할 만한 게 계속 안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또 떨어져요. 네.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려면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단기 급등만 보고 이렇게 너무 이제 오래 끌고 갈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면이 어서 오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치고서 계속 못 나가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이스타시아 홀딩스를 이제 폄하한다기보다 이런 류의 차트 생긴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어떤 게 올라왔느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올라왔어요. 네. 요번에 이제 그 새 앨범을 냈는데 유튜브 쪽에 이제 뭐 조회수가 뭐 최단기 기간에 이제 뭐 1억 뷰를 이제 뭐 돌파했다 그래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아주 오랜만에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출시 예정인 이제 폴더블 폰 있죠. 접는 휴대폰. 그 관련주들 뭐 그렇게 상승이 크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그쪽에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아시아나 관련주, 요 얘기는 맨 뒤에 할게요. 이게 너무 세게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이게 급등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재밌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증권 관련주들을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그 지지난주쯤에 아마 지난주 같아요.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부터는 진짜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우리 방 회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아마 지난주 같아요. 좀 답답해가지고 이제 무방 회원분들도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얘기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업종별로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이 보면 뭐였죠? 증권업종이죠, 대표적인 게. 증권업종을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 얘기해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월 말부터 보이는데 뭐 그 전부터 좀 사고 있었어요. 외국인이죠.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산다. 이 얘기했었죠, 그죠? 네. 지난주 아마 화요일이나 아마 수요일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외국인이 증권업종을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때 돌멩이님도 그때 들어와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죠. 코스피 지수가 못 가고 이렇게 이제 꺾을 때였어요. 이렇게 할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권주 사고 있었어요. 예, 뉴스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안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외국인들은 증권주를 계속해서 사고 있었다 그랬죠. 네. 꾸준하게 사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에 매집해 놓은 증권주가 2개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다른 이제 증권주들을 오늘 이제 원래 좀 올라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이미 설명을 쭉 다 힌트를 다 드렸어요. 네, 제가 저녁 방송할 때는 이제 무료 방송할 때는 종목 추천이나 진단도 종목 추천이나 종목 진단 같은 거 안 해드리지만 자꾸 힌트는 드린다니까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뭐 개별 좀 호재도 좀 있었죠. 그런데 오늘 7% 이상 네, 급등이 나왔어요. 의미 있는 상승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DB금융투자입니다. 네, 보시면 5.89%. 근데 이제 흐름을 잘 보세요. 천천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아직 코스피 지수가 급등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치고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52주 신고가 낸 거 아닌가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4월달부터 4월 들어서자마자 수급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사고 있다고. 어때요? 아주 열심히 사고 있죠. 증권주가 지금 치고 나갑니다. 네, DB금융투자가 옛날 동부증권이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도 오늘 6% 이상 네,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셋 대우 여기도 보시면 3.7% 여기도 상승 나왔고 의미가 있죠. 조금씩 올리다가 지금 이제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차트예요. 아직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죠?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예요. 의미 있는 자리고요. 키움증권 보시겠습니다. 괜찮죠? 오늘 이제 지금 설명한 것 중에는 이제 상승률이 제일 적은데 센 거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유한타증권이죠. DB금융투자 이거 50주 신고가예요.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증권주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지난주부터 무방에서도 얘기해드렸고 우리 이제 유료원들한테는 한참 됐어요. 외국인들이 증권주 열심히 사고 있다고. 우리 방에서도 지금 증권주 모아놓은 것들이 수익이 꽤난 게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왜 올라올까요? 자, 여기서 잠깐 미국 증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어제 이제 미국이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증권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제 미국이 보시면 다우지수가 1%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를 제끼면 신고가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다우지수고요. 좀 전에 왔던 S&P 500 지수 같네요. 그죠? 다우지수가 지금 여기거든요. 신고가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S&P 500 지수를 봐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왜 급등했냐면 미국의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은행주들이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은행주들의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은행주들이 어제 급등을 합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어닝 시즌이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게 은행주들이에요. 은행주들이 얼마나 급등을 많이 했는지 여기서 차트를 한번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회사들이죠. JP모건 체이스예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죠. 4%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이제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미국의 이 우량 기업들은 하루에 한 3% 이상 나오면 이제 급등한 거예요. 네. 모건 스탠리 보시면 이제 치고 나오죠. 이것도 4% 급등했고요. 바닥을 찍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JP모건 아까 보셨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치고 나간다니까요. 골드만삭스그룹도 마찬가지고 쭉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난주에 급등 마감한 게 그냥 급등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이 급등한 걸 보고 그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맨날 이렇게 뭐 우리나라 증시만 얘기하다가 해외 종목 얘기해드리니까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짚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얘기하면서 이제 이쪽도 얘기해드렸고 우리나라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 신한주 같은 거 보시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 여러 가지 업종 종목 이 업종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뭐 중국 소비 관련주도 있고 증권주도 급등했고 방탄소년단 관련주 오랜만에 급등했다고 그랬죠. 폴더울프원 이런 것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어요. 네, 우선주들이 급등을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제 시장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방에서도 우선주로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우선주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을 해서 좀 수익을 좀 실현한 게 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런 종목도 있는데 종목은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직 다 안 팔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아시아나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호 아시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원래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빨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좀 곤혹을 좀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바로 또 감사 보고서 제출해서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그 아시아나항공이 빚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좀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감사 보고서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매각하기 전에 이제 그 금호그룹 내에서 이제 자구안 어떻게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제출하면서부터 지난주부터 그 금호그룹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상한가는 이제 거래소에서 나오기보단 콕삭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거래소에서 상한가 종목이 10개고요. 보이시죠? 코스닥이 거래소에 지금 상한가가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3개밖에 안 돼요. 3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시아나 관련주 때문에 아시아나 그 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3종목이죠. 아까 상한가가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금호 아시아나항공이랑 관련돼서 급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한가 나온 거 그거고 하나고 코스닥에선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10개인데 여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요번에 금호 아시아나 문제 때문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냐면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금호산업이나 뭐 같은 아시아나라든지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 포함해서 금호 아시아나 관련된 그 그룹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이제 본주만 가는 게 아니라 우선주도 급등을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상한가를 갔냐면 요 금호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상한가에 가요.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 관련주들 아니면 SK그룹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고요. 애경그룹 관련주들도 예상이 됐는데 거기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특히 하나그룹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SK그룹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삼성에서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거 말고요. 네, 하여튼 뭐 있죠. 네, 뭐
그 이부진 씨 있는 그 회사, 뭐 그쪽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네, 거기도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이제 급등했냐면, SK에서 이제 그 광고 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SK그룹에서 인수를 하면 그 광고 회사가 또 얼마나 더 광고를 또 많이 따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뭐 매각하고 이래야 되면, 증권사 하나 더 선정해서 이제 주관사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거와 관련된 증권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또 기업 하나가 또 한 20%까지 오늘 20% 아마 20%로 이제 상한가 못 갔고 20%대 이제 급등 마감합니다. 여러 개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시아나항공이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어디 서울에 있는 이제 자기 이제 아시아나 금호 아시아나 4억을 이제 팔았나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걸 담보로 하여튼 전환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전환사채 발행을 1,000억 원 정도 했는데 그 1,000억 원을 600억은 다른 데서 400억 그다음에 한 500억 뭐 하여튼 40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총 1,000억 원인데 그거 돈 빌려준 그 기업도 오늘 급등했어요. 상한가 갔어요. 네. 저희 방 보유종목준으로 상한가 간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준 기업, 왜 전환사채니까 나중에 주식을 바꿀 수 있잖아요. 주식으로. 12죠. 일반적으로 12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좀 상한가 같습니다. 뭐 당연히 가죠. 왜냐하면 5,000원에 받았는데 오늘 아시아나항공 종가가 7,000원대니까 그죠? 네. 뭐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상한가 갈만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에 많이 갔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금호 아시아나 이거 문제로 시끄러운데 오늘 거의 상한가한 거 한 10개 최소한 10개 이상은 이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호 아시아나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고 그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국적사라고 해야 되나요? 국적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항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금호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인수한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관련돼 있는 이제 뭐 돈 빌려준 기업들까지 다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불현듯이 하나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이 현상이 지속될까 궁금하시죠?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급등을 많이 한 이제 그 본주들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상한가가 벌써 이제 한 2개, 3개씩 나온 것도 있거든요. 상한가가 30%니까 그 정도면 이제 과열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급등을 너무 많이 하고 과열이 되면 뭐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도 되고 거래 정지까지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면 앞에서 급등을 이미 많이 한 종목이 더 가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후발주자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고 후발주자들 중에 어떤 게 가느냐 아까 힌트 드렸죠. 네. 원래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하잖아요. A라는 기업이 B를 인수하면 인수를 당하는 쪽은 급등을 해요. 근데 인수를 하는 쪽은 급락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금요일이겠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그 굉장히 큰 정유회사 중에 쉐브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업이 30몇 조를 들여서 셰일 오일, 셰일가스 그런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수를 받는 기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20%인가 30%인가 하여튼 2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근데 쉐브론이라는 그 기업은 급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쪽은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지만 인수를 하는 쪽은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기업을 인수했을 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수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인수를 하는 쪽은 하락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파는 쪽도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사는 쪽도 그리고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연관된 기업들도 급등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갑자기 테마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한번 이제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앞에 많이 간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 요거 다음에
후발주자는 뭐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좀 수익도 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관심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앞에 많이 간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까 쭉 얘기해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쭉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증권주, 방탄소년단, 폴더블폰, 뭐 아시아나 관련주들 상한가가 10개 이상 나왔거든요. 오늘 이쪽에서만 최소한 10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많은 지금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슈가 또 형성이 되고 있고 재료가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어때요? 테마가 자꾸 더 생기죠. 그리고 테마가 하루 이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 막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 신고가를 내기 이제 임박해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은행주들의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에 많이 속으셨냐면 온갖 뉴스와 이런 거에 많이 속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어나셔서 좋은 종목들로 그리고 좋은 투자 전략으로 좋은 수익들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들 막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증권주들, 금융주들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몰라요. 네. 이미 외국인들은 이제 매집이 끝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만 주식을 팔고 있느냐?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주식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금 손해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식은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고평가에 팔면 되는 거고 내가 테마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재료가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재료가 반영됐을 때 그때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팔면 되는 거예요. 맨날 너무나 이제 그 개인분들이 그 언론에 속고 또 차트에 속고 이제 그러시는데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본인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고평가에 팔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한다.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서 재료가 딱 붙을 때 그때 수익 극대화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은 얼마든지 작년에 고생하셨던 거 수익으로 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도 수급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행복하게 좀 수익들 많이 편안하게 나시는 그런 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됐는데 조정도 끝났고 개인들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채서 그렇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대상성장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나중에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푹 쉬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제 그 개인 우리 제 진검승부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회원이 올려놓으신 매매일지들이 쭉 있으니까 그 매매일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